1985년 설날은 그 어느 해보다도 명절 분위기가 더했다. 1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정을 공휴일로 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 맞는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구정이라는 명칭도 민속의 날로 바뀌었다. 귀성인파도 약 5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넉넉한 표정에서 역시 설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범인은 A제과는 물론 B와 C 식품회사에도 12월 24일자 협박 편지를 보내서 3천만 원씩 제1은행 온라인으로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자 두 개 회사는 이에 굴복했습니다. 범인은 지난 7일에는 제1은행 돈을 주지 않으면 과자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식품회사를 협박한 이른바 한국판 모리나가 사건은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국민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되던 수사가 공개 수사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범인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공개 수사 5일 만에 범인은 검거된다. 범인의 몽타주를 본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범인이 검거된 후에도 한 달 동안 90건이 넘는 모방범죄가 줄을 이을 정도로 이 사건의 여파는 컸다. 2월 12일에 치러질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전도 날로 치열해졌다. 이에 앞서 1월 18일 해금 인사가 중심이 돼 창당한 신한민주당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야당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국민들 속에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었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는 10만 인파가 몰려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여실히 입증했다. 동작지구 유세장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갑자기 대학생 2명이 연단으로 뛰어들어 연설 중이던 민정당의 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 술을 뿌린 것이다. (82년) 미국으로 떠났었던 김대중 씨의 귀국은 친민당의 돌풍을 확산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2.12) 총선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것과 함께 야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아직은 추운 날씨였지만 투표율 84.2%로 5.16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다. 한국국민당 김두석 147. 결과 또한 예상을 뒤엎었다. 신민당은 창당 25일 만에 제1야당의 위치로 부상했다. 특히 신민당의 우세는 대도시에서 두드러져 서울의 경우 민정당의 득표율이 27%인데 비해 신민당의 득표율은 42.7%였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을 국민과 여러분에게 선거혁명이라 불리는 신민당의 승리는 여당과 허약한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였다. 공명을 추방하기 위해 투쟁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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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선거 후엔 해금 조치가 뒤따랐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 등 14명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5.17 이후 5년여 만에 만난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는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5월 5일 동숭동 대학로가 개통됐다. 희화동과 이화동에 이르는 1km의 길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차가 달리지 않은 문화의 거리로 호응을 얻었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향락적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대학로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주말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5월 23일) 정오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학생 75명이 기습적으로 미국 문화원 도서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성 학생들은 미국은 광주 사태를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과 한미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적십자 연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검토했다는 미국 측이 제시한 자료는 어떤 것인가? 80년 광주사태 당시에 미 국무성의 자료들입니다. 농성 학생들과 보도진들은 계속 쪽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은 내외신에 대서특필됐다. 학생들은 미국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미 대사관 참사관이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만다. 단식 농성으로 인해 실신하는 학생도 발생했다. 학생 대표는 쪽지 대화를 통해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구해 앰뷸런스가 달려오기도 했다. 농성 4일째인 5월 26일 정오 무렵 굳게 닫혔던 미국 문화원 정문이 열리고 농성을 푼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다. 학생들은 미국과 대화의 한계를 느꼈고 다음 날에 있을 남북 적십자 회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농성을 자진 해산한다고 했다. 미국 문화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 4일간이나 계속된 이 농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음 해 열릴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손길은 분주하기만 했다.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거리 단장에도 신경을 썼다. 택시들도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위해 노력했고 외국어를 부지런히 익히는 기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표시제도 일반 시장에까지 확대됐다. 또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을 개선하고 반찬도 종류별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 식단제를 실시한다. 이 안에서 6개월이 지나야만 제맛이 나거든요. 로스님 어떤 각 직장과 부분을 단체도 경진 대회 등을 통해 외국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에 가져오면
뭐 약값 줄 거야? 병원값 줄 거야? 너 이거 누가 먹으라 그랬어? 얘가 진짜 간식이랑 식당에 좀 있는데? 너 빼랑 안 가? 사면 될 거 아니야? 사면 판매를 하러 나온 거야. 물건은 지키러 나온 거야. 아우 이상하다. 야. 이제 가자. 너 다시 와서 먹지 마. Oh, that's good. Have a nice day. Thank you. 5월 30일엔 여의도 63빌딩이 준공돼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는다. 동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대형 수족관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신기해했다. 남산과 거의 같은 높이인 63빌딩의 전망대에선 맑은 날엔 인천 앞바다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해 여름엔 궤저병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다. 6월 29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0일 만에 12명의 환자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이 공포의 병이 폐류나 생선류를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선 가게나 횟집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나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더 이상 환자 발생 소식도 들리지 않자 궤저병 쇼크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해 9월 20일은 특히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에겐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는 날이다.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각각 평양과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운 가족들과의 상봉은 눈물로 시작됐다. 지학순 주교도 동생 용화 씨와 만났다.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라서 사진을 보며 애써 기억을 되살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 자리에서 언제 다시 올릴 수 있을지 모르는 절을 올리는 모습도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적셨다. 예술 공연단의 공연 또한 역사적인 무대였다.
서울에서도 눈물 어린 상봉은 이어졌다. 감격의 만남 뒤에는 더 큰 아픔이 뒤따랐다. 살아 또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를 기약 없는 이별이 모두를 아프게 했다. (1985년) 바로 오늘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다. 시험관 아기는 이단성 쌍둥이로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서울대학병원에선 이들의 100일 잔치를 열어주기도 했다. 시험관 아이의 성공은 많은 불임 부부들에겐 희망을 줬지만 생명의 인공 조작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10월 18일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X자로 관통하는 지하철 3, 4호선이 완전히 개통돼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착공한 지 5년 8개월 만에 완공된 지하철 3, 4호선 개통으로 서울은 세계 7위의 지하철 보유 도시가 된다. 이 무렵엔 인신매매범이 극성을 부려 여자들 사이에는 봉고차 조심이란 말이 오갔다. 인신매매는 그 수법도 다양해 가정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50여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파렴치한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일본의 기가 뒤에서 조광래 슛! 다시 왼쪽 최순호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 슛!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최순호의 슈팅 골대 맞고 나온 거 허정무 선수. 11월 13일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은 환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 후반 16분 우리나라의 허정무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 일본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낸 것이다. 네, 여기서 박장선이가 최순호에게 줍니다. 최순호 여유 있게 한 사람을 제껴서 정말로 제대로 했어요.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강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이것을 허정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넣습니다. 우리들은 대한고나 늠름하고 이날의 감격은 더욱 컸다. 지난 54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출전했던 한국 축구는 그동안 7차례의 기회를 무산시킨 끝에 32년 만에 대망의 본선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이해 연말 거리 곳곳에선 앨범을 사고 파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지난 10월 미국이 한국산 앨범에 무려 64%가 넘는 덤핑 판정을 내려 미국 수출길이 막힌 국내 앨범 생산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게 되자 국민들은 이들 돕기에 나서 60만 권의 앨범이 팔렸다. 선물로 주고받았던 앨범의 기억들이 남아있는 1985년 한 해도 그렇게 저물고